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나경원의 고변 소식을 들은 영조는 곧바로 국청을 설치한다. 이때 나경원은 옷소매에 감추어두었던 고변서를 꺼내 직접 영조에게 바친다.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고변서가 전달되는 일은 흔치 않은 경우였다. 일반적인 제수구가 잡혀왔을 때에도 소매를 풀고 부순도 벗기고 요대도 풀고 이렇게 몸 수색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일단 그 국가기관에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보고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긴급한 경우에는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이 나경원의 사건의 경우를 보면은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일국의 세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 절차조차 생략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담쟁의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대천로. 이 책에서 나경원의 의혹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경원의 신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다. 윤급은 당시 노론의 주요 인물. 나경원의 배후에 노론 세력이 연관돼 있음을 의심케 한다. 또 다른 단서. 가산이 탕진되어 자립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세자를 제거할 계책을 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나경원은 대가를 약속받고 고변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를 사주한 배후 세력은 노론계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게 과연 세자로서 할 일이냐? 세자의 대응 자세 또한 의문이다. 나경원의 고변 직후부터 세자는 죄수복을 입고 대죄를 시작했다. 죄의 여부를 떠나 일국의 세자로서 고변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부덕을 자책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신하들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 세자가 조정의 신하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세자는 도움을 요청한다. 소피, 조제호를 불러오너라. 예, 저. 조제호는 소론 세력의 중심 인물. 당시 그는 춘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제호는 세자의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사약을 받게 된다. 세자와 소론 세력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어라, 내 진작에 이런 별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나경원은 이내 고변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했다. 일국의 세자를 모함한 엄청난 죄.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대적인 배후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영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경원이 죄를 자백했는데도 영조는 처벌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의 재산을 몰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경원의 배후 세력을 조사하라는 신하들을 꾸짖고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나경원이 어찌 역적이 된단 말이오? 오늘날 그대들이 당파다툼으로 인하여 부당, 자당이 되었으니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가 다 역적들이오! 역적들이오, 역적! 부당, 자당. 아버지와 아들이 속한 당파가 달랐다는 뜻이다. 나경원의 고변서에는 당파 싸움과 관련된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에는 정신병 그 이상의 문제, 바로 정치적인 갈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부당과 자당,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사실 영조가 치세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이 당쟁의 종식입니다. 그런데 영조는 왜 이 당쟁에 대해서 이처럼 민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영조의 정치적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영조는 경종의 동생으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이 아들로 왕위가 계승되는 조선 왕조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로는 경종을, 노로는 영조를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영조는 양 당파 간의 극심한 정치적 소용돌이 끝에서 등극해야만 했습니다. 성균관대 교정에 있는 탕평비. 1742년 당시 8살이었던 사도세자의 성균관 입학을 기념해 세운 비다. 영조는 세자에게 친히 비문을 내려 당파에 물들지 않고 공정한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쳤다. 탕평, 그것은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대화합의 정치 이념이다. 궁중음식에서도 탕평을 이루려는 영조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등장했다는 데서 유래한 탕평채. 탕평채는 청포에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무쳐내는 요리다. 가르거나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잘 섞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탕평의 정신이다. 창경궁은 사도세자가 태어나던 때부터 뒤주에 갇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명령한다. 대리 청정, 이는 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을 뜻한다.